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 박미경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민선 3주년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사 진행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주요 성과에 대한 동영상 시청, 청장님 인사 말씀과 함께 기자분들과 소통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3주년 기자간담회 함께 해주신 모든 언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칠까 하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열정과 주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지지로 소규모 성과를 이루고 현재 그 인구 감소, 경기 침체라는 당면한 문제들을 잘 적응해서 우리 남동구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12,000 부분은 제가 그냥 그 12,000이라는 것에 올인하고 구직하는 게 아니라 그 12,000이 주는 복원이 주는 의미가 상당히 클 것 같다. 그래서 이 12,000은 더 부평구청과 함께 원도심 지역의 하천 복원 사업의 롤모델이 될 것이다. 12,000 복원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항상 우리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고 조금이라도 더 국민들이 행복해하는 남동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구전에 관심을 가지고 때로는 따뜻한 정서와 때로는 막 질책 조언을 해주신 우리 언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정말 우리 남동구를 우리 사회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현재보다 낫게 발전시킬까 하는 그런 간단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수천 보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초창기에는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제 공직자들이나 의회의원님께서도 많이 좀 우려를 좀 해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9월 4번이나 그 만수 1도 5동 지역인데 가뜩이나 주차난이 심각한데 여기다가 지금 주차를 하고 있는 그 공간을 열어서 물이 흐르게 한다는 것은 주차난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제가 주민들하고 의원님들도 말씀드린 게 만수천을 여는데 최우선 조건이 주변의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이 교통행정과 담당 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만수천 주변 지역에 부지를 현재 많이 매입을 해놨고 추가적으로 많이 매입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근 지역 주민들을 모시고 이제 공사 중인 부평구청을 했었고 공사가 완료돼서 물이 흐르고 있는 좀 부천의 신곡천을 좀 다녀왔는데 다녀오신 주민분들은 처음에 우려보다는 주차 문제만 해결된다면 빨리 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집 가까이에 저렇게 물이 흐르고 녹지가 있고 물속에 이제 수생태의 건강성이 회복이 돼서 물고기가 흐르고 새들이 나오는 천이 좀 하고 빨리 좀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예산 부분은 인천시하고 75대 25냐 50대 50냐 그런 부분을 계속 협의해 왔었고요. 그 과정에 이제 환경부 산하기관인 서울환경유역청과 함께 거기서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좀 약식으로 해야 좀 시간을 땡길 수 있으니까 약식으로 하자. 저쪽에서는 안 된다. 공식적으로 이제 정식으로 해야 된다.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4월 30일에 저하고 우리 치수과장님하고 이제 국회 한노위 소속 간사 의원님실을 찾아가서 이 사업이 주는 의미가 이런 사업들이니까 이제 물론 정식 전략 환경 영향 평가는 좋겠지만 그러면 사업이 좀 딜레이 될 수가 있으니 약식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서울환경유역청에서 그 약식으로 해서 7월 4일날 당초에는 7월 4일날 인천 남동구청에 협의에 대한 회식을 보내주겠다는데 6월 30일날 회식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서울환경유역청에서는 그 조건을 다해서 만천 여는 거에 대해서 이의가 되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행정 절차를 이제 저희가 이제 소하천으로 지정을 하고 이제 인천시
소하청 정비계획 승인을 이렇게 하는 절차를 밟고 있고요. 지금 인천시하고 협의해서 7월 10일이나 11일경에 이제 소하청 지정 및 소하청 정비계획 승인을 맡은 후에 이달 내에 이제 중앙정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신청을 하고 중앙투자심사가 1년에 3번 있는데 2번은 이미 끝났고 9월에 한 번 남아있습니다. 이 9월에 통과시키는 게 목적이고 통과가 안 되면 또 내년 3월까지 넘어가야 되니까 그게 통과가 되면 일단 시하고 예산 부분들 다 협의해서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래도 이 사업을 시작할 적에는 이제 이 구정부였고 지금 새로운 정부가 아닌데 구정부 때 좀 시장님하고 이렇게 좀 한 방에 끝내자 이제 그런 논의가 왔었는데 이 새로운 정부도 이 사업이 정말 주민들에게 정말 주관적인 보장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부심이 한쪽에 좀 도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 또 옆에 한쪽도 국회의원님들이 현 정부 소속의 정당 소속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그 참모들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된 거를 이제 앞으로 좀 통과되고 내년에 좀 예산이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고 서울의 관광별도 조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국토교통위원장이신 맹성 위원께서 이제 법안을 좀 발의했어요. 100회배 이상 30만 평 이상이면은 국가도시공원 요건이 되니까 국토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인데 저는 당연히 통과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거가 통과되면 이제 국가도시공원과 함께 이제 국가어항은 이제 예정대로 공사가 잘 되고 있고 아마 이제 우리 유정이사께서 얘기했던 그 배가 들어오는 부분 이제 우리 지금 서울포까지 좀 왔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 지역으로 가려면은 아래 뭐 웅진이 지금 백령도라는 배나 이런 배를 이제 그래서 예산을 투입해 주듯이 남동부에서 좀 배가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은 좀 제가 좀 장기적으로 좀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서 배 띄우는 부분은 좀 시나 원래 시 용역에 띄우는 부분이 있었는데 시하고 그 외환관 관계자하고 좀 논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통계를 봤더니 그 800만 명 중에서 환승 투어를 나오는 인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약주인님한테 그 환승 투어를 나오게끔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9월 모래시하고 소래 숙지센터고 소래 보호를 좀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렇게 인천국제공항 사장님께서 작년 9월 소래포 축제 때 시범적으로 꼭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해서 계속 일주일에 2번씩 인천국제공항 환승객들이 저희 9월 모래를 시하고 소래포에서 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저희가 분들한테 뭐 바우처가 해서 5,000원씩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환승객 투어 분들이 9월 모래를 시하고 소래 포를 많이 가지고 서울에는 그분들한테 인식을 좀 9월 모래를 시한 또 남동부의 소래포를 갔더니 다시 와보고 싶다. 그때는 관광객으로 다시 오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도록 저희가 열심히 좀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인파운드 들어오는 관광객들 많이 들이치고 그런 차원에서 관광객 이렇게 조성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좀 속도가 좀 더디지만 그래서 좀 인천시나 이게 기관하고 좀 협의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남동 산단의 태생에 대해서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 뭐보다 저보다 잘 아실 거고요. 이 수도권의 모든 산업들이 이쪽에 집중을 했는데 저는 남동 산단이 살아야 대한민국 대기업도 살지. 물론 남동 산단뿐만이 아니고 모든 산단에 입지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살아야 대기업도 살 수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88대 20입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88이고 이제 88대 12. 대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12% 정도인데 이 남동 산단이 이 쇠퇴기를 맞았다. 예, 가동률 보니까 지금 6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남동 산단을 어떻게 하면은 좀 가동률을 높이고 또 청년들이 좀 찾아오게 할까
이렇게 좀 계속 좀 3년차가 아니고 제가 예전에 99년 이윤석 의원 모실 때부터 이제 남동 산단을 계속 들어다니면서 지켜왔는데 좀 창피한 게 있어요. 저희 정치하고 협력하는 사람들이 99년에 들었던 얘기를 여전히 듣고 있습니다. 그때도 들었던 얘기가 근로 환경이 열악하고 버스 대중교통 노선이 없고 주차할 공간이 없어 뭐 임금이 박한 건 둘째 치고 근로 환경 대중교통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지금도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좀 할 말이 좀 없는데 사실상은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상단기업 대표들 CEO들은 일할 사람이 없다고 또 어성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인력들을 모셔다가 이제 상단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왜 젊은이들한테 상단에 안 오냐? 왜 상단에서 공부를 하냐? 그렇게 물어보면은 예전에는 임금이 박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임금이 박하더라도 상단에 오고 싶은데 좀 전에 얘기했던 근로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제가 얼마 전에도 상단에 갔는데 이 젊은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뭐가 있었으면 좋겠니? 근데 의아해 답변이 우리 상단에도 시류나 컴퓨전 같은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거기 나가서 커피 한잔 먹고 싶은데 이런 고급 쉼터 그런 건 없더라도 차라리 그런 거 하나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남주 인천 경제산업국장한테 아마 민선 8기 시작될 때부터 그 얘기했을 거예요. 야, 상단에 좀 활력을 붓고 어두운 상단에 좀 환한 빛을 내게 하기 위해서는 그 상단 경영재배 회장이 하는 얘기가 그냥 호프집 10개만 허가낸다는 거더라. 그러니까 상단 법에 의해서 뭐 식당도 못 들어오고 아무것도 근생시설이 못 들어오다 보니까 이 구내 식당만 하게 되는데 직원이 어떻게 보면 많은 기업들이 적잖아요. 많은 기업들이 없잖아요. 뭐 10명, 5명이 있는 기업들이 거기서 구내 식당을 절대 운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구내 식당이 있는데 먼 곳에 찾아가서 또 먹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아이들이 일하러 왔다가 점심 먹으러 한번 멀리 가보고 점심 먹기 귀찮아서 힘들어서 그만둡니다. 그래서 퇴사 이유가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상당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뿌리산업, 소부장 산업, 장치 산업이거든요. 이 뿌리산업, 소부장 산업이 없으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노트북도 만들어줄 수가 없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만들어줄 수가 없고 우리가 가장 밀접하게 쓰는 핸드폰도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소부장 뿌리산업이 주조, 구명, 표면 처리, 열 처리 막 다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3D 산업인데 이 업태를 남동산단, 부평산단 이런 국가산단에 있는 작은 기업들이 소화해내고 완제품은 대기업들이 만들어내고 근데 그 완제품을 만드는 대기업 근로자들은 에어컨 빵빵 나오고 얼마나 자동화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 일하는 시간에 자기 핸드폰을 보고 있겠습니까? 어려운 공정은 상단 중소기업들이 다 해내고 쉬운 공정은 대기업 근로자들이 해내면서 임금은 3분의 1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적어도 언론인들이나 저나 지금 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고 하는데 국민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으면 정말 이 상단 기업,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근로 환경 격차를 저는 모두 함께 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청년들이 그래야 저는 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2022년 12월에 삼자구 차관이 남동 상단에 오신다고 해서 제가 남동부청장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상단을 활성화시키고 싶다. 상단에 왜 청년들이 없고 상단 CEO들이 외국 인력을 비자를 좀 다양하게 해서 좀 들어오게 해달라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상단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보람을 느끼고 상단에 일하는 청년들이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는 인식이 국민들한테 들 수 있도록 차관께서 장관하고 건의해서 돈 좀 들여서 속된 말로 지상파 방송국 드라마에서도 넥타이 매고 스타벅스 커피 먹고 시원한 곳에서 눕는 그런 근로자들만 표현하지 말고 상단에서 그 줄 갖고 쇠 가는
용접하는 그런 근로자들이 땀을 흘리는 모습도 얘들이 청년들이 멋지게 볼 수 있게 차라리 그런 것까지 정부에서 나는 개입해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차라리 제가 국회 비서할 적에는 자기하고 이제 이 업무 연관고리가 있으니까 이제 굳은 척을 했는데 제가 남동구청장이 얘기하니까 그냥 얘가 얘기하는 것보다 표정이 딱 그렇더라고요. 표정이 딱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대한민국이 수출 먹고 사는다는데 저는 이 상단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지금 아까 무너져 가고 있다는데 그 기업들이 무너지면 결국은 대기업들도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상단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이 부총장이 하시는 일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근데 언론인 여러분들이 글을 써주면은 장관도 보고 대통령도 보니까 이 남동 상단 국가 상단 중소기업들이 살아야 삼성도 살고 현대자동차도 살고 기아자동차도 살고 LG전자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힘있는 정치인들이나 이 우회 분들이 그런 상단 중소기업의 근로자들 근로 환경 임금 격차 해소하는데도 이제 인천시정부나 남동구청이나 상자부만 나설 게 아니고 대기업 CEO들도 나서야 되고 대기업 근로자들도 좀 나서야 된다고 하거든요. 우리 언론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좀 세게 좀 언론도 공기니까 좀 강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역으로 좀 건의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민선 8기 처음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한 게 이제 복지산업지대 해소를 위한 주민등록 특별 사실 조사를 했고요. 1인 가구 전수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를 해서 이제 복지 혜택을 못 받는 이유도 있었고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이 복지 시스템에 발굴이 안 돼서 못 받는 이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등록 특별 사실 조사하고 1인 가구 전수 조사가 이제 복지 사각지대에서 이제 좀 뭔가 수혜를 받지 못했던 주민들이 이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최소권을 좀 끌어올리는 그런 기초적인 자료를 이제 구축을 좀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생활 밀착형 복지하고 이제 고령화 문제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각 동에서 복지가들이 각 단체에서 봉사하는 단체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는데 요즘에는 음식 나누는 거를 많이 봉사활동하는데 좀 이 봉사도 유행 따라가지 말고 좀 현장에 맞게 생활 밀착형 생활에 맞게 좀 봉사 시스템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더니 우리 남동구의 노인 일자리가 6,001개였었고 예산이 237억이었습니다. 근데 그 노인 일자리를 수행하신 어르신들이 급여를 받는 게 30만 원이었어요. 30만 원. 특수적으로 하는 분들은 한 60만 원까지 하는데 30만 원을 받아서 이 분들이 살림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 그런 의구심을 좀 갖게 됐었는데 지금은 좀 늘었습니다. 일자리가 한 7,820인데 한 1,800개 정도 늘었고 예산도 한 130억 정도 늘었는데 이게 이분들을 위한 그냥 주기 위한 일자리라고 저는 처음에 생각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이분들이 일자리를 하루에 3시간, 일주일에 2번, 3번 하면서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건강 체조, 건강 운동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은 항상 저희하고 여기 수도권 지역이니까 좀 괜찮은데 이 인천 내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이 저쪽 옹진이나 강화 그런 데하고 여기하고 얘기가 될 것 같지만 어떻게 옹진이나 강화가 옹진 군수님, 강화 군수님이 이제 이 구청장들보다 쓸 수 있는 대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은 이제 저희하고 진짜 우리 지역하고 이제 지방 소멸이 이제 국가적인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우리 학자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수도권은 항상 선택과 집중을 얘기했고 수도권은 선택과 집중을 얘기했고 지방은 지역 균형 발전을 얘기했는데 제 생각에는 선택과 집중을 저희가 얘기해서 선택과 집중해서
돈을 벌어서 지방으로 내려주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거는 저희 수도권에서 그냥 억지 부른 거죠. 돈 벌어서 지방으로 내려준 거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좀 어느 분이 새 정부 들어서 교육부 장관 되시는 분이 지방에 서울대 한 10개를 만들겠다 했는데 그거는 제가 봐서는 좀 그런가. 차라리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때 정부에 이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내려버리는데 지역균형 결정을 했다고. 근데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내려간 거는 주말 공무원 양산했고, 차라리 제가 요즘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서울대 10개를 지방에 만들 게 아니고 서울에 있는 대학 한 대여섯 개를 거점별로 지역으로 보내면은 차라리 그게 저는 지역균형 발전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해외에서 혹시 들어오는 기업들이 있으면은 그 기업들을 각 지역이 저 전라도 고성이나 경상도 공화나 그런 쪽으로 보내는 것들이 오히려 지역균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전에 서구가 막 치고 올라오기 전에 이제 부평이 한 57만까지 올랐었고 저희도 54만까지가 따라 떨어졌고 내국인들만 하면 49만이에요. 외국인 포함해야 51만 되고 이제 부평구는 이제 57만에서 50만 밑으로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또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남동 인구 55만 자족도시를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인구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가 남동 아파트 한 7개 단지가 이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만수주공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만수주공이 한 6천 세대인데 재건축이 되면 한 11,000세대 정도로 늘어날 겁니다. 나머지 6개 아파트들은 이제 추진될 거니까 세대 수가 이제 이제 정비의 기반에 따라 어떻게 변동될 수 있을까 좀 저희가 추산하기 좀 그렇고요. 그리고 11개 이제 재개발 예정 지구가 있고, 도시 재생 사업하고 행복마을 가꾼 사업들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닐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9월 2지구가 이제 그 택지개발 사업이 되는데 이쪽에는 이제 16,000세대가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이쪽만 9월 2지구하고 만수주구하고 지금 현재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인천 구역하고 강서이공 상인천 구역하고 성남아파트 구역에 오면은 다시 55만 충분히 저희가 능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거는 인구만으로 저희가 또 자족도시가 되는 건 아닙니까? 아까 얘기했던 우리 남동 산단도 지금 가동률이 66% 떨어졌지만 저쪽 끝머리에 가면 이제 송도 국제도시 이제 바이오 산업단지가 있으니까 그 바이오 산업단지와 특화단지 하는 부분, 그다음에 지금 조성되고 있는 LH 공사가 있는 소시 첨단 산업단지, 그다음에 저희가 좀 속도가 더디지만 저희 남동구가 있는 남촌 일반 산업단지, 그리고 운현동의 산지에 있는 공업지역, 저쪽 부평 공교 쪽에 있는 공업지역을 좀 잘 준비한다면 그거는 경제적으로 일자리적으로 좀 저희가 자족도시로 지향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부분에 좀 집중을 두고 저희도 좀 추진합니다. 국토부에 그림 해제 신청을 했고요. 이제 현재까지 이제 국토부도 처음에 이제 국토부하고 이제 감사원하고 좀 우려했던 거는 이제 이게 민간 사업자들한테 과도한 이익이 가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우려 섞은 목소리를 했는데 이제 과거와 같지 않습니다. 이제 저희가 좀 주택공사가 이제 노련동에 택지가을 할 적에 원가 계산을 공개할 적에 그때는 공개를 안 했지만 지금 저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원가가 얼마 나오는지 그런 계산을 다 저희가 쳐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이 가는 건 저도 원치 않고요. 저희가 이제 남촌 산단을 조성한 게 이제 장석현 총장님 때부터 이강호 총장 먼저 전까지 왔는데 좀 저는 오히려 이게 왜 아니 최고의 복지는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일자리가 만든다고 일자리를 만드는 건 기업이고 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산단을 조성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대기오염물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업체 코드가 다 있어요. 굴뚝에 있는 기업들은 아예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굴뚝이 있는 기업들이 들어올 수도 없으니까 수직 오염도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대기오염하고 수직 오염을 그냥 막 방출해서 그 옆에가 바로 승기차인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제가 봐서는 이 선악동 주민들이 이제 많이 좀 우려를 하셔서 저희가 주민 설명회 할 때도 그렇고 이재호 총장님하고도 얘기했죠. 남촌 일반 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는 남동구 남촌동으로 그분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남촌 일반 산업단지에 기업이 입주하고 거기에서 근로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점심때가 됐든 저녁때가 됐든 남동으로 오지 않고 바로 선악동으로 가서 소비를 할 것이다. 이거를 막을 일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좀 빨리 조성해서 이분들이 입주해서 이분들이 소비를 할 수 있게 할까, 그렇게 시각을 좀 봐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데 기업이 나가는데 일자리가 생길 이유가 없죠. 근데 일자리가 나가는 이유들이 예전에는 노조 때문에 뭐 나가고 뭐 이렇게 했다? 그럼 다 노조를 뭐 설득해서라도 들어오게 해야 되겠죠. 저는 차라리 나 같은 자동차 산업들, TV 공장들 다 들어와서 여기서 경상도에, 전라도에, 충청도에, 강원도에 땅 공짜로 조사하는 공장을 하게 해서 물건 만들면은 비행기로 못 싣는 것들은 현대상선, LG상선에 실어 나르면은 다시 해운 산업도 살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니 일본 애들은 바보라고 해서 대만 TSMC 반도체 회사 만드는데 5년 걸릴 거 2년 4개월 걸렸대잖아요. 근데 저희는 SK 하이닉스 2019년에 설립했는데 올해 2월에 겨울 딱 팠습니다. 정말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의식을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집 앞에는 백화점, 지하철역은 다 들어와야 되고 저런 시설은 안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저는 과학의 힘을 좀 믿고 좀 이런 부분들에서는 적어도 기업까지 이제 준비, 기업까지 혐오 시설로 못 들어오게 한다.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분들이 좀 더 행복하게 생활을 여기게 하려면 체육 활동을 좀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늦었지만 장애인 체육회를 좀 설립을 해서 지금 종목은 몇 종목 안 되는 종목도 좀 확대해서 이분들도 일반 사람들처럼 체육을 즐기고, 그래서 좀 신체적으로도 좀 건강하고 좀 정신적으로도 좀 행복감을 좀 느낄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우리 안재균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출범 초기니까 많은 예산, 많은 종목으로 저희가 확대하지 못했지만 차츰 우리가 좀 종목도 좀 확대하고 예산을 좀 많이 좀 반영을 해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체육 활동을 즐기면서 나도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서 또 다른 시각적으로 인정을 받는구나,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확대하고 좀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의원님께서는 부족했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자주 좀 가고 설명을 드립니다. 좀 저희 공직자들이 가서 설명할 적에 계시는 의원도 있고 안 계시는 의원도 계시고, 그러면 좀 못 듣는 의원님도 계시면 저희가 좀 추가적으로 계속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소통이 중요한 거니까 항상 그러거든요. 저는 우리 공직자분들한테 이 박정윤아 의회 의원님들이나 선출직들이고 어떻게 보면은 구민을 위해서 남동구 발전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구민을 위해서 남동구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 공직자들하고 소통을 안 할 수밖에 없다. 공직자들이 결국은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현장에서 뛰는 거는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집행부리 의원이 따지지 말고 그냥 의원님들하고도 과감하게 우리가 좀 협조 구할 건 구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기자님께서 얘기한 게 좀 사업 부분 그것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닥터 헬기 부분은 사실은 제가 이제 연수구나 모든 정치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이것도 쉽게
시끄러운 소리라고 좀 보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행히 지금 대통령께서 그거 닥터 헬기 생명의 소리라고 얘기했더라고요. 그 유명한 아주대 이국종 교수하고는 그분도 있었기 때문에 누가 어느 때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 닥터 헬기 부분들이 이 시끄럽다, 뭐 이게 정쟁이다 그런 것보다는 정말 사람의 생명, 어떻게 보면 나를 살리는 헬기가 될 수 있고 나의 소중한 사람을 살리는 그런 헬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야나 지역이나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좀 필요성을 우리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9월 체육관이 제가 봐서는 아마 인천시에서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 공원이 없어요. 그 산책로가 쭉 땡그랗게 돼 있는데 이 어느 때 로드가 걸리고, 근데 그 체육관 옆에 게이트볼장이 있고 게이트볼장 양 옆에 녹지 공간이 있는데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녹지 공간도 추가적으로 산책로를 조성해야 되겠다 하면서 주민들 설명회를 하고 있는 와중에 작년 9월쯤에 주민께서 산책로 짝도 좋지만 이 화장실이 너무 좀 냄새나고 안 좋으니 좀 화장실도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화장실은 고치는 것보다는 인력을 투입해서 저희가 청소를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하고 10월에 그냥 업무 보고는 도시숲 조성만 2억 원만 저희가 올렸던 거예요. 어찌됐든 그렇게 했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구비를 시켰어요. 그래서 추경에 또 올렸는데 추경에도 다 의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거잖아요. 의회를 피하려고 했으면 피할 방법이 어떻게 있어요? 피할 방법도 아니고 중기 재정 절차를 안 밟았다. 그건 안 밟은 게 아니고 못 밟은 거죠. 저희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사업이 12건인데 12건 모두 국비, 시비, 공모사업이나 보조사업입니다. 국비, 시비, 보조사업이나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중기 계획이 어떻게 반영을 할 수가 없어요. 당첨이 되면 그때 반영,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그건 다 반영을 했던 거고요. 이제 뭐 과도한 토목 예산이다 그렇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중기 재정 계획에 반영 안 됐던 것들이 더불어 마을 조성 사업이더라고요. 그거 저 2022년 3월에 2개가 있는데 한 40억 정도인데 그건 어쩌나 토목 예산들이 아니고 주민들 환경 개선해 주는 사업들이거든요. 그 토목 예산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주민들 주거 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한 예산이고, 제가 우리 예산부서에 좀 통계 좀 뽑아보세요 했더니 오히려 2016년부터 2022년까지는 우리 남동구 전체 예산 대비 토목 예산이 한 10% 정도였었는데 그 2023년에는 8%로 좀 내렸고 지금은 6%대예요 토목 예산. 그러니까 10개 군구에서 우리 예산과에서 또 순위를 매기는 걸 좋아하니까 순위를 매겨왔는데 7번째예요 토목 예산이.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 남동구가 저 서구 부평구 다음에 우리 남동구인데 그 규모에 비하면은 토목 예산이 많지 않고, 저는 토목 예산이기보다는 왜 토목 예산이라고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좀 의아하지만 토목 예산이 아니고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민들의 골목골목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 드리고자 하는 예산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해요. 여기 저 같은 선주직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아직도 할 일이, 하고 싶은 일이 좀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고 싶은 일들이 해야 되는 일이 이제 좀 바뀌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저하고 이제 선주직 하시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말고 주민들이 했으면 하는 일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몇 개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일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못하신 질문은 식사하시면서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선 8기 3주년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